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노리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7%로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풋볼살롱의 최종 픽만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자랑하는 상세한 전술 분석과 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세한 분석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다음에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올 시즌에도 역시 아멕스 스타디움이라는 홈경기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홈에서 3승 5무 7패, 원정에서 4승 7무 3패로 홈에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리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10월달 노리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 리그 29경기에서 26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소 득점 3위 빈공에 빠져 있는 것이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것이 브라이튼이고, 이 주전 수비수 웹스터 선수가 빠져 있는 것이 수비 쪽에서 크나큰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미드필더 랄라나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8명으로 비교적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연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연패 과정 속에서 득점이 딱 한 골밖에 없습니다.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 결정력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점 역시 13골로 많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인 무페이 선수와 트로사르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빈공이 예상이 되는 브라이튼이고, 그나마 트로사르 선수가 벨기에 대표팀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트로사르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리치 역시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5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리즈 원정에서는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노리치이고, 최소 득점 1위 빈공을 보여주면서 실점까지 최다 실점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브라이튼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7연패 과정 속에서 브라이튼보다는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7연패 과정 속에서 득점이 5골 정도로 경기당 평균 한 골이 조금 안 되는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보다는 오히려 골 결정력이 살아나 있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7연패 과정 속에서 리버풀과 2차례 경기를 했고 맨시티, 첼시와도 한 번씩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7연패 중에서 4패는 상당히 강팀들과의 경기였다는 것을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푸키 선수와 측면 자원인 라시차 선수가 A매치에서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봄직한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7명으로 브라이튼과 비슷한 수준의 차출 인원이 있고, 이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 원정에서 승점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았지만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양팀 모두 최근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노리치의 경우에는 7연패 과정 속에서 리버풀과 2차례, 맨시티와 첼시와 각각 한 차례의 경기를 했을 만큼 강팀과의 경기 일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 7연패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리치가 7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6연패 과정 속에서 득점이 딱 한 골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항상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허무하게 승점을 떨구는 경기가 많습니다. 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브라이튼이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데 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역습에 치중하는 약팀을 상대로는 쉽게 수비 뒷공간을 내주면서 역습으로 실점을 허무하게 내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브라이튼이 최전방 공격수 무페이 선수와 트로사르, 웰백 선수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지만 포터 감독 전술 자체가 최전방 공격수가 공격 작업 시에 측면과 중원으로 내려와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데 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정작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부재한 구조적인 원인도 이 빈곤한 공격력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노리치 역시 공격력이 저조한 팀이지만 최근에 주포 공격 자원인 푸키 선수가 이 핀란드 대표팀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특히 측면 자원인 라시차 선수가 코소보 대표팀에서 2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리치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그 리드를 끝까지 사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라이튼이 불의의 선제골을 내줄 경우에는 노리치에게 승리까지 내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배당적으로 봤을 때 브라이튼이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이튼이 올 시즌 홈에서 1점대 정배당을 받았을 때 번리와 뉴캐슬을 상대로 각각 패배와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점대 정배당 경기에서는 팰리스, 울버햄튼, 리즈,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정배당, 특히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은근히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의 성적이 3승 3무 2패이고 수비적으로도 수비 능력은 물론 공격 상황에서 후방에서 빌드업이 가능한 수비수 웹스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 역시 브라이튼의 장기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 결과도 충분히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리치의 승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첼시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4%로 소중전이 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홈에서는 올 시즌 7승 5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와의 상대 전적은 4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 리그컵 경기에서는 직전 경기 2대0 완승을 거뒀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의 맞대결에서는 상당히 고전 끝에 한 골차 신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브렌트포드보다는 심한 것이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1골, 실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수가 가장 강력한 팀이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렌트포드전 이후에 주중 레알과 챔피언스리그 8강을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힘을 덜 들이고 승리를 거둬야 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스터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브렌트포드이고 A매치 차출 인원이 7명으로 비교적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역시 체력 누수가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첼시를 상대로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브렌트포드이고 브렌트포드 역시 첼시와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좋은 첼시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브렌트포드가 살아난 것이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의 컨디션이 살아난 것과 맞물리고 있는데 에릭센 선수가 덴마크 대표팀에서 2골이나 넣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에릭센 선수가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첼시의 승리를 안 갈 수는 없는 경기이지만 조금의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최근에 브렌트포드의 플레이메이커인 에릭센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와 있고 덴마크 대표팀에서 무려 2골이나 넣고 돌아오는 에릭센이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릭센뿐만 아니라 브렌트포드의 주전 미드필더인 뇌르고르 선수가 이 에릭센과 함께 덴마크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 두 중원 조합이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에릭센 선수의 킥 감각이 올라오면서 브렌트포드가 원래 강점인 세트피스 공격력이 한층 더 날카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리그 맞대결에서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첼시에게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브렌트포드가 슈팅을 무려 17개나 때렸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슈팅 숫자가 5개에 그쳤을 정도로 경기 내용적으로는 브렌트포드가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첼시를 상대로도 의외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첼시가 수비 상황에서 실점이 별로 없는 팀이지만 올 시즌 최상위권 순위에 비해서 페널티킥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페널티킥 실점이 5골로 상위권 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페널티킥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첼시인데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포함해서 올 시즌 PK 6골로 페널티킥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첼시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첼시가 A매치 기간에 체력 누수가 심했지만 첼시의 공격수 베르너 선수와 하베르츠 선수가 나란히 독일 대표팀에서 골맛을 봤고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아예 벨기에 대표팀에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다는 부분이 공격 쪽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최대 강점이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첼시가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첼시가 주종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 아스날과 5위 토트넘의 맹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리그 경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리즈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8%로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울버햄튼 원정에서 짜릿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무승부가 최근에 없었습니다. 3승 3패로 지난 10월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인 벤포드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와서 제 몫을 해주고 있었는데 또다시 벤포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력 소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득점력은 준수하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것이 리즈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제시 마치라는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한 뒤에 처음에는 2연패 수렁에 빠졌지만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강등권과 승점차를 벌리고 있는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경기 연속 극장골 승리였기 때문에 조금은 운이 따라줬던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벤포드 선수가 공격 쪽에서 빠지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 선수와 수비수 리암 쿠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는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벤포드 선수와 함께 나왔을 때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벤포드 선수가 또다시 빠진다면 로드리고 선수가 구조적으로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FA컵 홈 경기에서도 1대4 완패를 당했는데 홈과 원정에서 성적 기복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3승 4무 7패로 홈에서의 5승 7무 3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특히 실점이 무려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원정에서의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최근에 리즈의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사우스햄튼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리즈보다 체력적으로 상당히 소모가 큰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역시 세트피스 득점력이 좋은데 세트피스 실점이 리즈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두 팀 모두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리즈의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구조적,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최전방에 벤포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리즈의 또 다른 공격수인 로드리고 선수가 최전방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세컨톱 위치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벤포드 선수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로드리고 선수가 세컨톱이 아니라 최전방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또다시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로드리고이기 때문에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전임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벤포드가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나왔던 로드리고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도 리즈가 핵심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와 수비수 리암 쿠퍼가 복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A매치 기간에 사우스햄튼보다 차출 선수들이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으로 우세한 리즈가 좋은 경기를 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하센휘틀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A매치 체력 누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정에서 수비력과 성적이 급락하는 사우스햄튼이고 사우스햄튼의 포메이션인 4-2-2 체제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리즈의 측면 자원인 데니얼 제임스와 하피냐 선수가 활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리즈가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지만 모두 극장골을 넣고 승리를 거둔 만큼 다소 운이 따라졌던 면이 있기 때문에 리즈가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1등 팀인 리즈가 강력한 세트피스 한방, 특히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를 보유한 사우스햄튼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공격에 한방 제대로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즈의 칼빈 필립스, 리암 쿠퍼의 복귀 및 2연승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리즈의 근소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리즈가 벤포드 선수의 부상 재발로 인한 공격력 감소, 사우스햄튼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나와준다면 사우스햄튼도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맞대결 상성상 승패가 갈렸던 부분도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가르고 싶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4%로 수중전이 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최근에 2승 3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핵심 공격수인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네베스 선수마저 부상으로 이탈한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짠물 수비가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는 짠물 수비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실점이 8골이나 되고 무실점 경기가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자랑하는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빌라전 맞대결에서 3대2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 3골 모두 세트피스 득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세트피스를 살려야지 울버햄튼이 승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 3승 1무 2패로 상당히 팽팽한 상대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지만 전력 누수를 고려를 했을 때 울버햄튼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매치 차출 인원이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서 9명이나 되기 때문에 체력 누수도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도 A매치 차출 인원이 9명으로 울버햄튼과 비슷한 수준의 체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주전급 부상 및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빌라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지만 이 직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도 경기력은 좋았지만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6승 9패로 무승부가 한 차례도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득점력이 11골로 굉장히 좋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롱볼 공격이 살아나기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의 롱볼 패스 정확도를 나타낸 통계인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롱볼 정확도가 28.3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롱볼을 통한 공격 전개에 강점을 가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아스톤 빌라가 롱볼 수비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팀인데 울버햄튼의 롱볼 공격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네베스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 롱패스를 뿌려줄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베스 외에 수비수 코너코디나 이 조세사 골키퍼 그리고 미드필더 무티뉴 같은 선수들이 롱패스를 뿌릴 수는 있지만 확실히 네베스만큼의 볼줄기를 보여주는 선수들은 아니고 이 최전방에서 롱볼을 소유를 하고 연계를 해주는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자랑하는 롱볼 공격 위력이 상당히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스톤 빌라로서는 약점인 롱볼 수비를 노출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만한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백 수비를 사용을 하고 오른쪽 윙백 세메드 선수 부상 이후에 확실히 이 윙백 쪽 측면 수비 쪽에 약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패했던 아스날과 웨스트햄전에서도 측면 수비 약점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쪽 풀백인 매튜 캐시 선수와 루이카 디뉴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이선과 최전방 공격 자원들 역시 측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을 후벼팔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버햄튼의 최대 강점이 탄탄한 수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수비력마저 주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쿠티뉴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빌라가 화력적으로 우위에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네베스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이 노장 미드필더인 무티뉴 선수가 이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무티뉴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A매치를 거의 2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네베스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베스 대신에 출전이 유력한 덴동코라는 미드필더 역시 벨기에 대표팀에서 A매치를 2경기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빌라가 중원 쪽에서도 상당히 체력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레반테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 경기력에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2승 7무 5패로 원정에서의 1승 3무 11패보다 확실히 홈에서는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한창 좋지 못할 때도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강팀과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꾸역꾸역 걷어낸 바 있습니다.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1승 3패로 지난 1월달 비아레알 원정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 측면 자원인 데포르토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력적으로 약화가 예상이 되는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테랑 공격수 솔다도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전 수비수 두아르테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고 핵심 2선 공격 자원인 다니 고메즈 선수 역시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왼쪽 풀백 클레르크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 전력 누수가 많은 것이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매치 차출 인원은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력 누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것이 레반테이고
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최하위권인데다가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와 마르티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가 한계라고 보여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그 경기에서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선발로 제외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선발로 이 주축 자원들이 대거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성적인데 홈에서는 9승 3무 2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3승 5무 6패로 원정에서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이 22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아레알 특유의 원정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레반테 특유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했을 때 최대치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7명으로 레반테보다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비아레알이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전 이후에 4일 뒤에 바이에른 미넨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일정 면에서는 비아레알이 조금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반테의 전령 두수를 고려를 했을 때 비아레알 쪽으로 기우는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먼저 비아레알이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0대1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는 챔피언스리그 일정 이후에 주축 자원들이 대거 선발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카디스전에서는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에서 수중전이 펼쳐지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레반테전이 강수 확률이 0%인 것은 비아레알 쪽으로 웃어주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아레알이 A매치 차출 인원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비아레알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원 라인에서는 A매치에 차출이 된 선수들이 없습니다. 레반테의 핵심 공격수 데포르토스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 솔다도 선수 역시 출전 가능성이 떨어지고 주전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와 마르티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지만 두 선수의 최근 골 감각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레반테가 비아레알이 골문을 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반테가 최근 수비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이 수비수 두아르테 선수의 결장 가능성이 높고 아스날 출신의 수비수 무스타피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 이 무스타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레반테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라리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비아레알이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비아레알이 주종 바이에른 미넨과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22골이나 떨어지면서 성적도 떨어지는 원정고자 느낌이 조금은 있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무려 7번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맨유와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7%로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근소하게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이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스터시티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가 못합니다. 레스터 상대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4경기에서 1무 3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 4경기 모두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당했던 패배이기 때문에 랄프 랑닉 감독 체제에서는 레스터와 첫 맞대결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수 카바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무려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심한 것이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맨유이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맨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호날두 선수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맹활약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 준다면 레스터를 상대로도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홈에서는 7승 3무 4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승 3무 7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패배가 늘어나는 모습이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지는 것이 공격 쪽에서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 역시 장기 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레스터이고 맨유보다는 덜하지만 9명의 선수가 A매치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A매치 차출에 따른 체력 소모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래도 맨유 상대로 공격수 이에아나초 선수가 2골 2도움, 미드필더 틸레망스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강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스터가 수비력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에반스와 포파나의 부상 복귀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맨유 입장에서 점유율에 포커스를 맞춰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최근 맨유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4경기에서 1무 3패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이 4경기 모두 현재 랄프 랑닉 감독 체제가 아니라 전임 감독이었던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의 상대 전적이었습니다. 솔샤르 감독 시절에 맨유가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이 강팀들을 상대로 역습 공격을 감행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레스터에게 3연패를 당했을 때 모두 맨유가 레스터보다 근소하게 점유율을 오히려 많이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스터시티 역시 역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맨유에게 주도권을 내준 다음에 효율적인 역습으로 맨유를 공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전임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자신들이 점유율을 쥐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거나 역습을 가져가면 오히려 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토트넘이 그러는 것처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 오히려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맨유였고 그러면 현재 맨유를 이끌고 있는 랑닉 감독 체제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랑닉 감독 체제에서도 맨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실제 최근에 맨유가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경기를 살펴보면 왓포드전, 사우스햄튼, 번리 모두 맨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반면에 맨유가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 리즈, 브라이튼전은 모두 맨유가 오히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또다시 맨유가 원하지 않게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점유율을 오히려 높게 가져간다면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오히려 레스터가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으로 맨유를 상대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레스터가 올 시즌 수비가 약점이었는데 최근에 수비적으로 개선된 모습과 더불어서 에반스, 포파나라는 핵심 수비수들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온 점도 상당히 레스터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의 최대 약점이 뭐니 해도 세트피스 수비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최하위권인 팀이기 때문에 레스터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맨유의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지만 맨유 선수들이 A매치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고 비행거리 역시 상대적으로 길었던 선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으로도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A매치 기간에 맨유의 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맥과이어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 도중에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으면서 멘탈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맥과이어 선수의 친정팀이 다름 아닌 레스터시티라는 점도 상당히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레스터시티의 주전 미드필더 은디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아웃이 됐는데, 최근에는 백업으로 나오고 있는 맨디라는 선수가 오히려 은디지 선수보다는 패스 전개에 있어서 낫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은디지 선수의 공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레스터시티가 핵심 공격수 바디 선수가 결장하는 것은 아쉽지만 하비 반스, 이에아나초, 루쿠먼 같은 빠른 역습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위력적인 역습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충분히 지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셀타비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에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2무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스파스 선수와 산티미나 선수의 득점포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비아레알과 베티스를 상대로 두 경기 무득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이 있습니다. 1무 5패로 열세이고 지난 9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2대5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주전 오른쪽 풀백인 우고마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A매치 차출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레알보다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은 최하위권이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3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제대로 구겼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이고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바르셀로나전에서 빠진 것이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였는데 A매치 휴식 기간에 벤제마 선수가 그래도 몸 상태를 회복을 하면서 셀타비고전에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매치 차출 인원이 11명이나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 것이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셀타비고전 이후에 4일 뒤에 첼시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셀타비고보다 확실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알의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의 부상 복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벤제마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고 이번 셀타비고전에서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오른쪽 측면 수비 자원인 우고마요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축으로 한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왼쪽 풀백 맨디 선수 역시 벤제마 선수와 함께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맨디와 더불어서 비니시우스가 전개를 하는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알이 주축 선수들이 A매치를 대거 소화를 했지만 셀타비고가 수비 쪽에서 A매치를 소화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최근에 득점력까지 주춤하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레알이 꾸역승 정도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알이 주중 첼시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있지만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에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 침체를 일단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셀타비고가 레알만 만나면 작아졌던 상대 전적이 있고 셀타비고가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이 가장 빡센 팀인데 레알을 상대로 만약에 무리해서 압박을 건다면 역습 공격이 라리가에서 최고 수준인 레알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셀타비고의 공수에서의 다부진 모습을 고려를 하면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벤제마 선수가 돌아오는 레알이 좀 더 꾸역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6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1부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